아마 한 번쯤 해외 직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해외 직구를 하면 그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게 됐을까요? 그렇죠. 바로 항공수송. 항공기는 꼭 직구만이 아니라 여행, 교역 등 각국의 경제와 문화 교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과거의 오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대테러 이야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대테러 부대 166명은 지금부터 4,000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 목숨을 건 작전을 펼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역사에 남을 인질 구출 작전 썬더볼트를 시작한다. 1976년 6월 27일 이날이 오기까지 항공기를 향한 테러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1972년에는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로 항공기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났죠. 팔레스타인이 본인의 나라에 대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하이제킹, 즉 항공기 납치 테러를 여러 차례 강행하게 됐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검은 9월달 사건입니다. 이들은 항공기 테러 후 팔레스타인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며 1972년 10월 30일 기자회견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는 1972년 9월 5일 제20회 민헨 올림픽에 참가한 11명의 이스라엘 선수들의 납치, 살해한 사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11명의 이스라엘 선수가 당신의 동료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자 테러범들은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답을 하죠. 이 기자회견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고 이로 인해 독일 GSG9, 프랑스의 GIGN, 미국의 HRT 등 각국이 대테러 부대를 창설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 9월달 사건에서 가장 분노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검은 9월달 사건이 있고 일주일 뒤 1972년 9월 12일 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을 집무실로 초대한 이스라엘의 4대 총리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찾아내겠다. 그리고 시작된 신의 분노 작전. 검은 9월달, 즉 민헨 테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암살하는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전 세계에 숨어있던 관련자들은 1년여에 걸쳐 차례로 사망하게 되죠. 신의 분노 암살 작전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단 한 명, 민헨 테러 작전 책임자 알리아산 살라메를 처단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노르웨이에서 살라메라고 생각해 암살한 사람이 하필이면 아무 관련도 없던 민간인이었던 겁니다. 임신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모로코 이민자 출신의 일반인. 이 일은 노르웨이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신의 분노 작전은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며 중단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잠정 중단하게 된 작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날짜로 이뤄집니다. 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던 비행기가 경유지인 아테네에 도착해 승객을 태우는데요. 승객 중에 테러범들이 탑승한 것이었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위해 탑승한 테러범들은 비행기를 납치 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가로 비행기를 돌렸는데요. 그곳은 한때 이스라엘과 우방국이다가 완전히 돌아선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 이디아민이 이스라엘에게 타국 침략을 위한 무기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상태였기에 오히려 이스라엘 국민을 상대로 항공기 납치를 벌인 테러범들을 우회적으로 도와준 셈이었죠. 당시 테러범들의 조건은 500만 달러, 그리고 각국에 수감돼 있던 테러범의 동료 53명의 석방이었습니다.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인질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과 함께요. 그런 뒤에 테러범들은 약 260명의 인질을 이스라엘 국민과 그 외 국민으로 나누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국민 외 인질들은 모두 풀어줍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역대 최고라고 평가받는 구출 작전의 신화이자 대테러 교과서, 작전명 썬더볼트, 엔테베 작전을 실행합니다. 완벽한 작전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는 바로 너무도 먼 거리였죠.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는 약 4,000km나 떨어져 있었고 이집트와 수단의 상공을 지나가야 하지만 두 나라 또한 이스라엘과 적국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8시간 30분의 목숨을 건 초저고도 비행, 야심한 밤, 모든 조명을 끈 채 오직 시력에 의지하며 그렇게 비행기는 166명의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우간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는 작전을 위한 비장의 무기를 하나 싣고 가는데요. 바로 벤츠 자동차였습니다. 근처에 몰래 내린다고 해도 납치된 비행기까지 가야 했는데 그곳엔 이미 우간다 군인들이 깔려 있었기에 몰래 가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우간다에서 유일하게 있는 단 한 대의 벤츠, 독재자 이디아민의 차량으로 위장하는 작전이었죠. 위장 차량을 중심으로 다른 차량들은 이디아민 대통령의 경호 차량으로 위장해 공항을 향합니다. 완벽하다고 느낀 이 작전은 시작부터 위기를 맞습니다. 그냥 통과시킬 줄 알았던 초소에서 위장 차량을 향해 총을 겨눴고,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작전팀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때부터 총격전이 벌어지고 목숨을 건 작전팀은 인질들이 있는 청사로 진입합니다. 이때 어두운 밤이라 이스라엘 자국민을 알아보기 어려웠던 특공대원들은 기지를 발휘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바닥에 엎드리세요를 외친 것이었죠. 이 말을 알아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엎드렸고, 못 알아들은 테러범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사살됩니다. 이제 인질들을 다시 수송선에 태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는데요. 추격을 피하고자 엔테베 공항에 우간다 미그기를 모두 폭파시키고 엔테베 작전은 무사히 성공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국민 91명, 승무원 12명을 무사히 구조해낸 엔테베 작전은 역사적으로 항공 테러에 대항한 최초의 대테러 성공 작전으로 기록됩니다. 물론 엔테베 작전 이후로 항공기 납치 테러는 확 줄고 말이죠. 오늘은 6월 27일을 맞아 대테러 교과서라 불리는 엔테베 작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엔 더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전아림이었습니다.